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차가 미국에 8조 원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이미 시장엔 다 알려진 내용이죠. 여기에 따라서 현대위아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연준의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의사록에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가능성이 첫 번째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시장이 잠깐 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몇몇 연준 위원들이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향후 더 좋은 경제지표의 개선이 나온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다, 이런 내용을 언급한 거죠. 이것 또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테이퍼링으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테이퍼링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천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은 올 하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이 정말로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 3분기나 돼야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내후년도 2023년도나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고용의 정상화 수준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물론 이것은 시장의 예측이고 천지인의 예측이지만 언제든지 연준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린 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케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시장이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동으로 더 크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금주에 조건 없이 휴전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휴전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재의 일단 소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 원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는 내용이죠. 삼성전자 예상했던 대로 한 20조 원 수준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SK, LG그룹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결국 집행되고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군들이 있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은 꾸준하게 계속 수급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현대위아에 대해서 좀 보죠. 현대위아의 모멘텀은 지난번에 애플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아주 초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좋다고 보여지죠.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도 전기차 기반, 친환경차 기반의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eGMP를 적용한 EV 전용 전기차 라인업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56만 대 정도가 목표고요.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죠. 기아도 있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도 2026년도에 11개 차종의 EV 풀 라인업을 구성해서 약 50만 대 수준까지 올리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eGMP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야 되겠죠. 라인업이 확정이 되려면 여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게 현대위아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바이든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의 관용차를 모두 미국산 전기차로 바꾸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한국의 이제 현대차 노조가 상당히 큰 강속 노조 역할을 한다면 미국에서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있습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내 생산한 자동차만 허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이슈화되고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다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 투자가 집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은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갖고 가되 미국 내에서의 판매는 미국 시장에 반드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에 있는 현대차 노조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금 미국에 8조 원 투자하지 마라. 국내 투자라 이러고요. 국내도 투자해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뭐 파업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이러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 시점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거나 조정기에 빠진다면 그럴 때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냉정함을 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발 투자가 8조 원 된다 그래서 엄청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다 노출이 된 재료니까 냉정함을 갖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대위아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자 2021년 1분기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단 확실히 좋아졌고요. 4분기보다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았는데요. 올해는 한 270억 정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5%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익률이 작죠. 그런데 작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보면 2분기는 적자, 3, 4분기도 겨우 130억씩 했습니다. 상당히 이익이 작게 나는 구조예요. 그 중에서도 차량용 부품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익이 나온 거고요. 기계 분야가 계속해서 적자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적자 구조를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현대차 그룹의 설비 투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나 조선항공 부분에 설비 투자가 진행이 돼야 현대위아의 기계 분야도 좋다. 하지만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차량 부품 대비해서 기계 매출이 크진 않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량 부품 쪽에 모멘텀이 커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공작기계 수주 금액을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600억 정도 수주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3,400억 수주로 수주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1분기 같은 경우 1,690억 수준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하반기에도 좋은 그런 수주 내용을 보인다면 적자 구조가 더 축소되거나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 공작기계 부분은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4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뭐 중고차 가격이 급등할 정도로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로벌 차량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좋은 기록을 보인다면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위아로서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대응 전략을 생각해보죠. 현대위아의 올해 지금 차트의 흐름인데요. 장이 시작하자마자 올 1월 달에 애플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아주 상한가에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정권에 들어왔었고, 특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대량 거래를 터트린 장대 양봉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대량 거래를 터트렸고 이 장대 양봉의 저점 그리고 고점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 저점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 살짝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탈하고 다시 이제 붙였어요. 근데 이탈한 이후에 붙일 때 힘이 누구냐? 바로 기관의 힘이 유입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투자 집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지금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점 수위, 이 저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었던 저점, 그리고 올라온다면 지난번에 장대양봉의 고점 부분, 자, 이 부분을 다 지지를 하고 움직였어야지 굉장히 강한 종목이 되는데 20일 평선과 맞닿으면서 이 부분이 깨지고 내려왔죠. 이제 저항의 자리가 된 겁니다. 올라간다 그럴 때 이런 수급 가지고 여기를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다 매물이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물려있는 매물들이 쏟아질 텐데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간다 그래도 저 자리 근처 가면 다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할 필요 없이 차트를 조금 더 넓혀보면 최근에 만들었던 이 박스, 자, 저점이 67,000원인데 최근에 고점이 85,000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 작은 박스 안에서의 저점을 노리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수급의 주체는 최근에 기관입니다. 금요일자 이번 주에는 외국인도 같이 쌍끌이 돌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바닥권에서 기관이 수급을 장악하면서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기관이 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힘없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노조의 반대 이슈가 커지면서 주가가 힘없이 밀려버리면 이런 저점대 그리고 기관의 평단가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평단가가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일부 투매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틈의 저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료가 다 노출된 상태에서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박스의 저점대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 박스를 치고 간다 그래도 이 9만원대 넘어가면 다시 저항의 자리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항의 자리에서는 매물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매물이 나왔을 때 밀린다 그러면 밀리면은 이번에 이 작은 박스의 고점을 벗겼잖아요. 그럼 이 작은 박스의 최근 고점인 8만원대 이상에서 그러니까 뭐 8만 한 2천원대가 되겠죠. 이때가 또 눌림목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술적 대응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준비하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회를 또 얻게 될 겁니다. 거기다 이제 계속 뉴스적인 것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노조의 뭐 파업이라든지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나. 그리고 반도체 지금 쇼트지 관련된 것들 때문에 공장이 자꾸 멈추는 일도 있는데 그것이 더 연장되는지 아니면 가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뉴스를 계속 취합하면서 매매 전략을 짠다면 이번에 미국발 투자 소식이 또 다른 또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노출된 재료일수록 냉정함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